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26회째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일시적인 이익은 천추의 공업을 능가하였다. 문공이 즉위한 해에 주나라 왕실에서는 예분이 일어나 주나라 양왕이 동생의 반란을 피하여 정나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문공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문공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았으나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국내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하였다. 이듬해가 되자 진나라가 선수를 쳐서 피신해 있는 양왕을 복귀시키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조체가 문공에게 말했다. 만약 패자가 되시겠다면 주 양왕을 다시 귀국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주나라 왕실과 우리 진나라는 같은 성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정이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 이번이야말로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돕지 않고 진나라가 돕게 된다면 우리는 천하를 호령할 길이 없어집니다. 지금 양왕을 존중하는 것은 내일 우리 진나라가 패자로 되는 토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문공은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주나라로 진격, 반란을 일으켰던 왕의 동생을 죽이고 망명에 있던 양왕을 복귀시켰다. 양왕은 그 감사의 표시로 주나라 영토인 한해의 양변을 문공에게 떼어주었다. 진나라가 조나라와 위나라를 함락시키자 초나라 성왕은 송나라에 대한 포위를 풀고 군대를 철수시키렸다. 사실 초나라는 군사력이 강하긴 했지만 중원에서의 전투는 보급로가 너무 길어 불리했다. 또한 성왕은 전부터 문공을 좋아했고 문공은 하늘이 낸 인물이라 생각하여 그와 싸우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공이 초나라에 머물 적부터 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초나라 장군 자옥은 철수에 끝까지 반대하였다. 초나라의 장군 성자옥이 말하였다. 일찍이 대왕께서는 진나라의 군왕을 특별히 우대하시는데 현재 우리 초나라가 조나라와 이나라를 구하기에 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이것은 대왕을 경시하는 것이옵니다. 이에 성왕이 말하였다. 진나라의 왕이 국외를 유랑한 지 무려 19년이다. 곤욕스럽고 궁서에 가있던 시기가 꽤 오래되었노라. 그러다가 마침내 황후하게 되었으니 모든 어려움과 곤란을 알고 있을 테이다. 그의 백성들을 능히 이용할 수 있으니 이것은 하늘이 그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후퇴만 하고 싸움은 언제 할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때 호원은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정의의 싸움이다. 우리는 옛날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삼사를 후퇴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초나라도 그에 상해서 군대를 스스로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의가 중요하다면서 며칠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초나라는 먼저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에 문공은 전차부대를 선두로 서게 하고 전차를 끄는 말에는 모두 호랑이 가죽을 씌웠다. 그것을 본 초나라 군대의 말들이 놀라 엎어지고 나뒹구르치며 달아나기 바빴다. 그리하여 첫날의 전투는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진나라의 군대는 진격하다가 일부러 패한 척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전차대에는 많은 나무섭을 달아 맸는데 이것들이 땅에 끌리면서 흙먼지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러자 초나라 군사들은 맹렬히 추격하다가 먼지 앞을 가려 눈을 못 뜨고 당하고 있었다. 이때 선진이 이끄는 기습 부대가 갑자기 옆에서 내달아 초나라 군대의 허리를 자르고 동시에 앞에서 협공하자 초나라 군대는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 진나라 군대가 초나라 군대를 불살랐다. 불은 며칠이 지나도 꺼지지 않다. 문공이 탄식하자 좌우의 신하들이 물었다. 초나라를 격파인데 주공께서 근심하시니 무슨 까닭이 옵니까? 그러자 문공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 전쟁에서에게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오직 성인뿐이라고 하였으니 그래서 두려운 것이요. 하물며 자옥이 아직도 살았는데 어찌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요. 자옥은 전쟁에 패하고 돌아갔다. 이모일 진문공이 황하를 건너 북쪽으로 귀국하였다.
농공행상을 하니 호언이 어뜸이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불평을 들어놓았다. 성복의 싸움은 선진의 계책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자 문공은 성복의 싸움에서 호언은 과인에게 신의를 잃지 말라고 그랬어. 선진은 전쟁이란 모름지기 이기는 것을 어뜸으로 삼는다라고 말했는데 과인은 선진의 계책을 채용하여 승리를 거두었어.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임기응변일 뿐이지만 호언의 말은 오히려 천추만대의 공업이니 어찌 일시적인 이익이 천추만대의 공업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과인이 호언을 가장 앞에 둔 이유이다. 문공, 패자의 지위에 오르다. 문공이 이끄는 연합군이 성북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 진문공은 온읍에서 제후들과 만나 제후를 이끌고 주나라 천자를 아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가 두려워 사람을 보내어 주 양왕으로 하여금 하양에서 순시하시라고 전하게 하였다. 문공은 그곳에 주나라 양왕을 위해 왕궁을 짓고 전리품과 포로들을 바쳤다. 양왕은 문공을 패자로 인정하였고 의식용의 큰 수레와 붉은 옷을 한 활과 화살, 검은 옷을 한 활과 화살, 수소로 담근 술 한 동, 그리고 진위대 300명을 하사하였다. 문공은 3번을 사용한 다음 머리를 조아리며 하사품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패자로서 제나라, 노나라, 송나라, 채나라, 정나라, 위나라, 전나라 제후들을 거느리고 해맹하였다. 그 뒤 문공 7년에 진나라는 진나라 목공과 연합하여 정나라를 공격하였다. 공격의 명분은 옛날 문공이 정나라에서 냉대를 받았던 사실과 성북의 싸움 때 정나라가 초나라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 문공은 세상을 떠났다. 19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다가 왕으로 있던 시간은 불과 9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주나라 양왕을 복위시키고 제후의 우두물로서 초나라를 물리쳤으며 주나라 왕을 불러내 회맹을 가는 등 패자로서의 위험을 크게 떨쳤다. 또한 국내 정치제도를 정비하고 인사제도 또한 능력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회가 안정되었다. 중국의 강대국 제나라는 패자였던 황공이 죽자 바로 나라가 기울었으나 진나라는 문공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강대국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12. 초나라 장왕. 나라를 하나 얻는 것보다 나의 말 한마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3년 동안 울지도 날지도 않는새 초나라 장왕은 즉위한 지 3년 동안 단 한 가지의 정책도 발표한 일 없이 밤낮으로 환락의 시간만 즐기고 있었다. 그러고는 과인에게 간섭하는 자는 무조건 사형시키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직언하는 신하가 있었다. 장왕은 한편으로는 감동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여 만나보고자 했다. 장왕은 왼팔에는 정나라 출신의 미의를 끼고 오른팔에는 월나라 출신의 미녀를 안고서 악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번신하를 말했다. 그 이름은 오후였다. 대왕께서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그래 말해보아라. 언덕 위에 큰 새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그 새가 무슨 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장왕을 비유한 말이다. 장왕이 그 말을 듣자 역정을 냈다. 3년을 날지 않았어도 한번 날게 되면 단숨에 하늘 꼭대기에 솟구칠 것이며 3년을 울지 않았어도 한번 울기 시작하면 천하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대는 물러가라. 나는 알고 있노라. 몇 달이 지나 장왕의 음란한 생활은 더욱 심해졌다. 이번에는 대부 소종이 났었다. 장왕은 그를 보더니 경고하였다. 과인에게 간섭하는 자는 모두 사형이다. 그걸 알고 있는가? 이 한 몸 죽어 대왕의 현명하심이 되돌아올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즉시 음악과 춤을 중시시키고 조정에 나가 진무를 시작하였다. 그러고는 그동안 법을 어기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살해 사용만 채웠던 수백 명의 무리들을 주살하였으며 또한 수백 명을 불러들여 등용하였다. 또한 오고와 소중에게 정무를 처리하도록 하니 온 백성들이 모두 좋아했다. 이에 용국을 멸망시켰다. 장왕 6년에는 송나라를 공개하여 전차 600대를 노획하였다. 장왕이 아직 주색에 빠져있을 때였다. 어느 날 밤 신하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에는 일체의 예의를 떠나서 한번 실컷 놀아봅시다 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순을 그렸다. 신하들이 모두 큰 소리로 한성을 지르며 왁자지껄 소리했다. 바로 그때 등불이 꺼지더니 왕의 애첩이 비명을 질렀다. 어느 누가 그녀의 가슴을 더듬고 희롱했던 것이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그 사나이 각근을 잡아 뜯고는 왕에게 호소했다. 폐하 등불을 켜게 하시고 각근이 없는 자를 잡아주세요. 그러자 장왕은 오늘 밤은 내가 예의를 차릴 것 없이 술을 마시자고 그랬소. 자 이제 모두 각근을 잘라버리시오. 등불 켜진 후 살펴니 신하들은 아무도 각근을 달고 있지 않았다.
몇 년 후 진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앞에서 매우 용감히 싸우는 신하가 있었다. 그의 뛰어난 용기 덕분에 초나라는 그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게 됐다. 장왕이 부를 불러 그대처럼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라서 정말 장하오라며 크게 대접하려 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엎드려 말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예전에 각견을 뜯겼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폐하의 온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 그 뒤로는 목숨을 바쳐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을 뿐입니다. 정의 무게를 묻다. 장왕 8년 장왕은 낙양부까지 쳐들어온 융족을 토벌하고 낙수강변의 군대를 진주시켜 사일식을 하였다. 주나라 정왕은 대부 왕손만을 보내 장왕의 원정을 취하였다. 그러자 장왕이 왕손만에게 물었다. 주나라의 왕실에 있는 증은 얼마나 크며 또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오? 이에 왕손만은 천하를 통치하는 것은 덕정에 있지 구정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장왕은 그대가 구정을 가졌다고 어스대지 말라. 초나라는 방패와 창 같은 무기만 부러뜨려도 구정 정도는 죽히 만들 수 있어. 라고 응수하였다. 이에 왕손만은 군왕께 저는 잊으셨습니까? 옛날 순임금과 우임금의 태평성세에 먼나라 각국 사자가 모두 이르러 구주에서 나는 금속을 바쳤고 우왕은 그 금속들로 구정을 만들고 아울러 표면에 산천물상을 족하였습니다. 모든 기이한 물상을 모두 족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신기계물을 알게 하십니다. 그 뒤에 하나라 군왕이 무다하고 덕이 없었기 때문에 구정은 은나라에 넘겨져 600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은나라 주왕이 포항무도했으므로 주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만약 천자가 덕이 있으면 구정이 비록 작아도 오히려 무겁고 옮겨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천자가 의지지 못하면 구정이 비록 커도 오히려 가볍고 잃기 쉽습니다. 일찍이 주승왕이 도읍을 하여 구정을 안치했을 때 점을 쳐보니 30대를 이어갈 수 있고 그 횟수는 700년이라고 했으니 이는 하늘이 부여한 대명입니다. 지금 주나라의 덕정이 쇠퇴했다고는 하지만 천명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정의 경정은 물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왕은 군사를 거두고 돌아갔다. 나라를 하나 얻는 것보다 나의 말 한마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장왕 13년에 서나라를 멸망시켰다. 16년에 이후 진나라에서 대부 하징서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건이 벌어지자 장왕은 진나라 토벌에 나서면서 진나라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렸다. 안심하라. 이번 토벌은 오직 하징서를 응징하는 뜻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 하지만 장왕은 하징서를 사로잡아 죽인 다음 진나라를 조나라의 현으로 복속시켜버렸다. 신하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다. 그러나 제나라의 사절로 파견되어 다녀온 대부 신숙심하는 축하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장왕이 의아하게 생각하여 그까지를 물으니 신숙선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가 자기 밭을 지나갔다고 그 소를 빼앗은 어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가 밭을 밟아 밭을 못쓰게 만드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소까지 빼앗는 것은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당초 진나라를 공격하실 때 대왕께서는 진나라의 발랄인이나 제후들을 이끌고 징벌에 나서셨습니다. 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징벌하셨는데 도리어 진나라의 영토를 합병하시고 형까지 설치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무엇으로서 다시 천하 제후들을 호령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장왕은 진나라 땅을 되돌려주고 암살당했던 왕의 아들을 불러들여 진나라 왕으로 즉위하도록 하였다. 후대의 공자가 이 기록을 읽다가 크게 감탄하였다. 초나라 정왕이야말로 훌륭한 인물이다. 나라 하나를 얻는 것보다 자기의 말 한마디를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3명의 남편, 2명의 임금, 1명의 아들을 제물로. 하인은 춘추시대 정나라 목공의 딸로 진나라 대부 하여숙의 미망인이었다. 그녀는 자그마치 3명의 남편과 2명의 임금과 1명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으며 한나라와 2명의 대신을 멸망시킨 희대의 요구였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에도 친오빠인 진나라 영공과 정을 통했고 또 대부 공령 의행부와도 통정하였다. 이 불륜의 삼각관계가 불씨가 되어 마침내 영공은 하정석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상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